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카페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창가에 앉아있는 민지에게 멎었다. 민지는 새로 입사한 동료로 회사에서 이미 퀴어 커뮤니티의 일부로 알려져 있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호감을 느꼈다. 드디어 나 같은 사람이 왔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가 보낸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이야기할까? 중요한 일이야. 이 지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민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문을 열자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어서 와, 지은아. 차 한잔 할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회사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 가족 때문에 힘들어.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지만 언젠가 말해야 할 텐데. 민지는 조용히 듣더니 갑자기 손을 잡아왔다. 나도 그래? 하지만 나한테는 더 복잡한 게 있어.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정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것 같았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드러냈다. 대학 때 나 같은 여자를 만났어. 하지만 그 관계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 지은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경험한 후 사회의 시선 때문에 고통받아왔다. 한국에서 퀴어로 사는 게 쉽지 않지? 특히 직장에서. 민지가 동의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지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지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갔다. 지은아, 나 사실 결혼할 거야. 그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결혼? 누구랑? 민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남자랑. 가족 때문에. 그 충격적인 고백은 지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민지는 퀴어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이성 결혼을 선택했다고 했다. 엄마가 아프시고 아빠는 보수적이야.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지은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채 물었다. 그럼 왜 나한테 다가온 거야? 왜 퀴어 커뮤니티에 참여한 거지?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이. 지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배신이야. 너처럼 사는 게 나한테는 상처야. 문을 나서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되새겼다. 지은은 가족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을 속이지는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함께 일해야 했다. 회의실에서 민지가 다가오자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어제 일은 잊자? 하지만 가까이 오지 마. 민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러났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민지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사회가? 그녀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퀴어 여성으로 사는 건 늘 전쟁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결혼 안 할 거면 집 나가.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동성애자 커뮤니티 온라인 포럼에 접속했다.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가족 때문에 이성 결혼하는 퀴어 친구를 어떻게 봐야 할까? 댓글들이 쏟아졌다. 일부는 이해한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밤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이야기하고 싶어.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다. 내일 만나자. 이 결정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민지와의 두 번째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민지는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다. 어제 내가 한 말이 맞아?
나 겁쟁이야. 이지은은 한숨을 쉬며 물었다. 왜 그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 민지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결혼하면 집안이 안정될 거야. 상대는 재벌 집안 아들이고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게 사랑이야? 아니면 거래? 민지는 울면서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처럼 강하지 않아. 이 대화는 지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지은은 독립적이었지만 그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그녀만 홀로 남아 있었다. 나도 언젠가 포기할까? 그 생각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민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대학 때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트라우마가 생겼어.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은은 공감했지만 동시에 분노했다. 그럼 왜 나한테 희망을 줬어? 만남이 끝날 무렵 민지가 제안했다. 우리 친구로 지내자. 내가 날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은 망설였다. 이 선택이 그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솔직하게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사회의 압력이 그녀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은과 민지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팀장님이 축하 파티를 열었다. 파티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이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둘, 친한가 봐.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퀴어 관계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은 그 압력을 견디며 파티를 즐기려 애썼다. 파티가 끝난 후 민지가 지은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차 안에서 민지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 날짜가 잡혔어. 다음 달이야. 지은은 충격받아 물었다. 정말 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너와의 우정이 날 지탱해 줄 거야. 이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우정. 이건 위선이야. 차가 멈추자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선택이 그녀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결혼할 생각 없니? 옆집 아줌마가 좋은 남자 소개해준대. 지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나 혼자 사는 게 좋아.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나이 차면 후회할 거야. 가족이 뭐냐? 전화를 끊고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도 결국 그렇게 될까? 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다. 민지는 자주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지은은 그에 응답했다. 어느 주말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민지는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다.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어.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포기할 수 없어. 민지는 울면서 대답했다. 아빠가 빚을 갚기 위해 이 결혼을 밀어붙여. 나 혼자서 어떻게 해? 지은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이 들었다. 너의 행복은? 대화 중 민지가 갑자기 손을 잡아왔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하지만 지은은 손을 뿌리쳤다. 그만해. 이건 고문이야.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사과했다. 미안. 나도 혼란스러워. 이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가져올 파국을 알았다. 공원을 떠나며 지은은 결심했다. 거리 둬야 해.
그러나 운명은 그렇지 않았다. 회사에서 민지의 약혼 소식이 퍼졌다.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축하해, 민지.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민지는 미안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고마워. 그날 저녁, 지은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 민지가 결혼한대. 퀴어인데 친구는 충격받았다. 그건 자기 부정 아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사회 탓이야. 우리 모두 피해자지. 민지의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지은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조언을 구했다. 드레스 어때?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왜 나한테 물어? 내 약혼자에게 물어봐. 민지는 울었다. 너밖에 없어. 가족은 모르고 친구들은 이해 안 해. 지은은 동정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분노했다. 이 관계가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왜 나를 선택한 거지? 어느 날 민지의 집에서 만난 둘은 대화를 나누다 싸움으로 번졌다. 너의 선택이 나를 아프게 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반박했다. 너는 강하니까. 나처럼 약하지 않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일기를 썼다. 민지의 선택은 잘못된 걸까? 아니면 현실적인 걸까? 이 갈등이 그녀의 내면을 찢어놓고 있었다. 민지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지은은 초대받았다. 부탁이야. 와줘. 민지의 메시지였다. 지은은 망설였다. 가면 민지의 선택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가지 않으면 우정을 저버리는 셈.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결혼식에 가기로.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후 폭을 예상하지 못했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교회로 향했다. 서울의 유명한 성당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민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다. 지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축하해. 그녀는 민지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하지만 그 포옹 속에 숨겨진 감정이 지은을 괴롭혔다. 식중, 신랑의 가족이 인사했다. 그들은 보수적인 재벌 집안으로 유명했다. 지은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민지 친구분이시네요. 좋은 분 같아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경계가 느껴졌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지은은 홀로 앉아 있었다. 민지가 다가왔다. 지은아, 나랑 춤출래?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민지의 눈빛에 끌려 일어났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둘은 춤을 췄다. 이게 마지막이야. 민지가 속삭였다. 그 순간 신랑이 다가왔다. 민지, 이제 가족 사진 찍자. 민지는 지은의 손을 놓고 갔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다. 이게 현실인가? 피로연이 끝난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 후회돼. 지은은 놀랐다. 무슨 소리야? 이제 늦었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결혼식 중에 내 생각만 났어. 나 잘못했어. 이 고백은 지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음 날 민지를 만났다. 신혼집에서. 왜 이제 와서?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가족 때문에 했지만 나의 감정을 무시했어. 너를 사랑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나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알았다. 민지의 남편은 모르고 있었지만 언젠가 알게 될 터였다. 며칠 후 민지의 남편이 출장 갔다. 민지는 지은을 집으로 불렀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지은은 망설였다. 이건 불륜이야.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민지는 반박했다. 내 행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어.
지은은 갈등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선택이 나를 파괴할까? 결국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이 순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민지는 거짓말로 넘겼지만 불안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민지, 결혼하고 나서 이상해. 지은은 그 압력을 견디며 민지를 만났다. 그만해야 해. 하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너 없이 못 살아.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은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생겼니? 지은은 부정했지만 어머니는 캐물었다. 결혼 안 하면 상속 안 줄 거야. 지은은 화를 냈다. 엄마, 나 퀴어야. 그 말에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어머니를 보며 지은은 후회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인가? 민지 쪽도 상황이 악화되었다. 남편이 민지의 핸드폰을 봤다. 지은과의 메시지를. 이게 뭐야? 남편이 소리쳤다. 민지는 울면서 사과했다. 미안해. 나 퀴어야. 남편은 분노하며 집을 나갔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모든 게 끝났어. 지은은 달려갔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이 사건이 사회적 스캔들로 번질 조짐이 보였다. 스캔들이 터지자 민지의 가족이 난리가 났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민지는 무릎 꿇고 빌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나답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집안 망쳤어. 이혼하면 빚은 누가 갚아? 민지는 그 압력에 무너졌다. 지은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다. 민지야, 버텨.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의 쪽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 집 나가. 내가 딸이 아냐? 이 지은은 짐을 챙겨 나왔다. 친구 집에서 지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반항,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요즘 소문이 안 좋아. 민지 일 때문이야. 지은은 부정했지만 압박을 느꼈다.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남편 측이 스캔들을 퍼뜨렸다. 언론에서 재벌 집안 며느리의 동성애 스캔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민지는 집에 갇혀 지냈다. 지은은 몰래 만나러 갔다. 포기하지 마.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지은은 안아주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이 시험받고 있었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가족이 지은을 찾아왔다. 우리 딸 그만 괴롭혀.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당황했다.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돈을 주며 말했다. 떨어져. 아니면 고소할 거야. 지은은 거부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이 대치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민지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잠시 헤어지자. 그녀의 메시지였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이제 와서? 민지는 전화로 설명했다. 가족이 아파. 나 혼자 감당 못해.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내 선택이야? 또 포기. 민지는 울었다. 미안. 하지만 현실이야. 이 배신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홀로 울며 밤을 보냈다. 사랑이 이토록 아픈가? 다음 날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지만 민지의 소식이 들려왔다. 민지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으로 달려간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왜 그래? 민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지쳤어.
가족, 사회, 너. 민지의 회복 과정에서 둘은 다시 대화를 나눴다. 우리 함께 싸우자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혼 끝내고 새로 시작할게. 이 결정이 가져올 대가를 알았지만 둘은 선택했다. 사회의 정죄, 가족의 반대, 그리고 내면의 갈등 속에서 지은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나를 받아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이 순간 작은 희망이 보였다. 민지도 가족과 대화했다. 나 퀴어야. 받아들여.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가 중재했다. 딸이 행복하면 돼. 시간이 흘러 민지의 이혼이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집을 나와 지은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 지은은 그 압력을 견디며 일했다. 새로운 회사에서 퀴어로 사는 게 쉽지 않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전 남편이 복수를 시작했다. 소송을 걸어 재산을 요구했다. 내가 날 속였어. 민지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지은은 변호사를 구해 도왔다. 포기하지 마.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는 우울증에 걸렸고 지은은 피로로 쓰러졌다. 어느 날 퀴어 커뮤니티 모임에서 둘은 연설을 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가 바뀌어야 해.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이 순간 그들은 식성을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민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에 와. 아빠가 아프셔. 민지는 망설였다. 가봐.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가족을 만나러 간 날 지은은 혼자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을까? 민지가 돌아오자 아빠가 용서했어. 천천히 받아들일 트랜잭션. 지은은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이 시작되면서 둘은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온라인에서 비도덕적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후회 안 해? 민지는 대답했다. 아니. 너와 함께라면 이 사랑이 가져온 상처와 성장 속에서 둘은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가족과 사회의 압력 앞에서 개인의 선택은 과연 올바른가?